제주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시의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온열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수정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투표만 남은 가운데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가 제주를 방문해 면세점 송객 수수료 문제 등 제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노조 간부가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언론에 실었다 회사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정말 더우셨죠? 제주 지방에 또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낮 기온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7도까지 올랐고 더위를 먹어 쓰러진 온열 환자도 속출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강렬한 태양의 열기로 아스팔트 도로가 이글거립니다. 달궈진 도로 표면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무려 60도가 넘습니다. 숨막히는 더위에 시원한 음료수를 마셔봐도 부채질을 해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심 속 길거리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밖이 너무 덥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더워서 좀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운동도 자주 하는데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바닷가 물놀이장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미끄럼틀 타고 물놀이 하니까 시원해서 좋았어요.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의 폭염경보, 남부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 오늘날 최고 기온은 37도로 7월 기온으로는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김영이 37.2도, 외도동이 36.8도까지 오르는 등 편현상이 나타난 북부와 동부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집 앞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등 온열 환자도 3명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고등학생 4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119와 해경에 구조됐지만 2명은 의식을 잃거나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2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해수욕장 내에 용천수가 흐르는 작은 도랑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당초 요구한 양보다 줄긴 했지만 시민단체는 지하수는 공유자원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하루 150톤으로 늘려달라며 제주도가 제출한 동의안 심사. 도의원들은 공공자원인 지하수 판매로 얻은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지 않아 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0억 정도가 매출이 증가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80억이 이익이 또 바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우리 도민사회의 이익 환원 대책은 있느냐 이거지. 만에 하나 예를 들어 50톤 증산을 허락을 해서 하면 인력이 몇 명 창출해서 지역사회에 어느 그 효과를 얻어주는 건지 이런 것들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한국공항 측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생수 부분도 증량이 돼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제주도민을 또 채용을 해서 그런 고용을 확대하고.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이 요구한 하루 150톤보다 20톤이 적은 130톤으로 낮추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단 먹는 샘물 제품을 일반에 판매해서는 안 되며 제주도민 항공료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제주 생수공장의 도민 정직원 채용 등을 부대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하수는 공공자원이라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민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일개 개인의 또는 그 기업에 의해서 사유화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공재로서의 지하수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절반 이상이 투표해서 찬성하면 통과돼 지난 2011년부터 4차례나 실패했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가 이번에는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며 만든 국민인수위원회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4.3 해결과 송객 수수료 문제 등 제주 지역 현안들이 쏟아져 나왔고 인수위원들은 잘 살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국민 소통 창구를 운영해온 국민인수위원회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개혁에서 벗어나 지역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대전과 광주, 대구에 이어 4번째로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한 겁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주 4.3 해결의 국가 책임 약속 이행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과 함께 면세점 송객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면세점 송객 수수료 문제는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만큼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곡된 관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건 국제적인, 국가적인 관광 분야에서의 적폐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인수위원회 측은 문재인 대통령도 송객 수수료 문제 해결을 직접 지시했다며 제주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다양한 제주에 계신 분들의 의견 다 들어서 앞으로의 주요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도 국민인수위원회에 원활한 행정체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위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요청했습니다. 굳이 꼭 국회를 위해서의 법을 개정하거나 안 하고 도내에서 있던 도민들께서 많은 토론과 많은 그걸 거쳐서 하나의 그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국민인수위원회는 내일까지 제주에 머물며 청년단체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지역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이 의무화됩니다. 제주도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재원 확보의 적정성, 지역 기여도 등을 심의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9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오라 관광단지와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 사파리월드와 신화련 금수산장 등 개발 사업에 적용됩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의 전시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노조 간부가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인터넷 언론에 실었다 사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는데 노조 측은 JDC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용역 노동조합 위원장인 문성민 씨. 문 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신문에 박물관 근처에 들어서는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가 들어서면 해외 원정 도박을 금지하는 중국이 제주 여행을 금지할 수 있다며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날 JDC로부터 박물관 운영을 위탁받은 용역업체 관계자가 문 씨를 사무실로 불러 노조위원장이 아닌 개인 명의로 기고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 맞게끔 업무를 하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가 자꾸 생각거리니까 그런 거를 개인하고 답변을 해달라는 거지 다른 건 없었고요. 이에 대해 문 씨는 부당노동 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 또는 개입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것이라며 부당노동 행위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의 신문 과정에서 JDC가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DC 본사 모 차장이 전화가 와서 이런 식으로 기고문이 올라왔는데 조치를 해달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도 아니고 다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측에 전달만 했죠. B사의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보도자료를 냈다. 신화역사공원에 초대형 카지노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JDC가 노동자들의 비판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김영의 낮 기온이 37.2도까지 오르는 등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현재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남부와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푹푹 찌는 날씨 속에 불쾌지수도 매우 높겠으니까요.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요즘 밤에도 더위에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모든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고요. 해상에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탑동매립지의 방파제 공사가 또다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탑동 방파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들은 방파제와 매립지 사이의 거리가 80m에 불과해 선박 입출항이 어렵고 월파 피해 방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번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다 다양한 정치 세력을 보장하는 시대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승자 독식 구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가 이오랜드의 최대 주주인 중국 업체에 부과했던 수십억 원대의 취득세를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이재권 판사는 제주시가 중국 흑룡강 분마 실업 집단 유한공사에 부과했던 취득세 등 24억 5천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흑룡강 유한공사 측이 신탁회사에 이오랜드의 소유권을 맡긴 만큼 취득세를 물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